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이렇게 또 야외에 나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파크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미국 이 파크는 이렇게 또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야외에 나와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 피 검사를 했거든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 검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제가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모자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햇볕을 좀 이제 받아야지 비타민 D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야외에 나와서 이제 맨날 그 제 방에서만 이렇게 또 하면은 좀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을 이렇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햇볕도 좀 이제 많이 받고 이 비타민 D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얻고 그러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4일부터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매기는 그 테리프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랑 그리고 이 멕시코에다가는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것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 관세를 얼마 전에 이제 2월 달부터 10%더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다 이제 관세 매기는 것을 10%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 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에다가 25% 이제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월 달에 10% 올려가지고 35%였는데 이제 중국에다가는 45%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에다가는 45%, 멕시코에다가는 25%, 캐나다에다가도 이제 25%씩 3월 4일부터 이제 관세 타리프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제에 좀 이제 커다란 타격을 이렇게 또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나 중국도 이제 관세를 더 시게 이제 매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무역이 좀 더 이제 힘들어질 뿐더러 그리고 우리들이 내야 할 그 돈들이 더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에 좀 이제 크나큰 이 영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메모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 연방정부 부서를 지금 굉장히 감축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 뭐 예산관리국 그리고 인사관리국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효율성 최적화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정부 부서들이나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또 축소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의 수를 굉장히 크게 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역시 굉장히 많이 줄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연방 이제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건물들의 이제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여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이제 해고를 하는 그 대상들을 본다고 하면은 필수 인력이 아닌 이에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수 인력들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국가 안보라든지 뭐 법을 집행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공공 안전, 특히 이제 국경 강화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내비로 두고, 왜냐하면은 이제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고 수습 사원들이나 뭐 별로 조금이라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잘라버려라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3월 13일까지 자신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서들의 필수 인력들과 이제 필요하지 인력들을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를 이렇게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는 4월 14일까지 새로운 이제 조직도,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를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면서 절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이것을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이제 곧이죠. 이제 3월달까지 어느 정도 필수 인력들이랑 필요하지 않은 인력들을 이제 대강 이렇게 또 가르고, 그리고 이제 4월달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또 내놓은 다음에 9월 말까지는 모두 다 해고가 되고 이제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9월 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지가 한 달이 조금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또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이제 9월 달까지도 계속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이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공공 서비스들이 질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면은 줄도 많이 서야 되고 뭐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또 많고,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말한 대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말한 대로 정보 효율이 진짜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일이 더 빠르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덜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말한 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내년까지 한 1년 정도는 이제 기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가다 보니까, 과연 내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정부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인다라는 거,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여질지 아닐지는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 공무원들 4명을 자를 때 1명을 채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채용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면서, 그러면서 자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방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정 소송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가 이 정보 효율을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들도 계속 이렇게 또 조그맣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마찰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너무나 많은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마찰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좀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이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중순까지 이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고수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민주당이나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대에도 이렇게 또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을 계속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의회의 예산 권한을 무시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이렇게 또 비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너무나 세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권한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 명령 이런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원에서는 그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거든요.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상원에서도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원에서의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이제 계속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싫어하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고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지금 통과가 되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미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 셧다운을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셧다운이 될지 안 될지는 3월 중순 되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셧다운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공화당이 거의 이제 다수석을 이렇게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이렇게 또 이끌어내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애물이 있기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이제 많은 페이버가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셧다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싹 다 잡아다가 대규모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 남미에다가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추방 조치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쉐브론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일 기업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이 베네수엘라 오일 이렇게 또 수입하는 그 권한을 원유 그 라이센스를 지금 철회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 베네수엘라 그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또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 협력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쉐브론, 이 미국에 있는 이 쉐브론에서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오는 그 원유의 한 25% 정도를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원유를 이 수입을 하는 것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다른 나라들에서 그 다른 그 캐리비안 해에 있는 그 이 원유 수출하는 그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려고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도 지금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중남미에 있는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기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강조를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 내가 팍팍 내려주겠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데이 원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데이 원부터 내가 에너지 가격 내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 잡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오히려 지금 기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지금 기름 가격이 $5가 넘어서고 있어요. 예전처럼 굉장히 지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책을 지금 이런 결정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기름은 더 비싸질 경로만 남지 않아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있었던 B5라고 하는 그 투자 이민 그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이민 그 프로그램을 대체를 이렇게 또 하면서
500만 달러의 그 골드 카드를 이 미국에서는 그 그린 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주권을.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린 카드가 아니라 이제 골드 카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500만 달러를 투자를 이제 미국에다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영주권을 이렇게 또 주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린 카드가 아니라 이제 골드 카드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골드 카드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500만 달러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딱 투자를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주권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0만 달러의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혜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이 영주권이 나오거나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내는 게 맞거든요. 네, 맞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세금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다가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드 카드를 만약에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런데 해외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좋은 부자들한테 아주 그냥 좋은 조항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이거 솔깃한데라고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 골드 카드 같은 이 영주권 주는 그런 제도가 이 몇몇 나라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있으면서 이 500만 달러가 미국이 가장 비싼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곳은 싱가포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750만 달러를 투자를 해야지만 영주권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예요. 이 뉴질랜드는 570만 달러를 내야지만 그 투자임의 그 영주권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세 번째로 비싼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놓은 골드 카드 계속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은 영주권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세 번째로 비싼 그런 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EB5 같은 것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다가 80만 달러에서 뭐 100 몇십만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영주권 나오는 그 EB5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사기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았고, 좀 이제 루폴이 이렇게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EB5에 대해 가지고 나쁜 말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 EB5를 이렇게 또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골드 카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이 투자임인 이 EB5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분의 2 정도가 중국 사람들, 이 돈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이민으로 이렇게 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중국 부자들이 이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 뭐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영주권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부자들한테 모두한테 이제 똑같이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부자들도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덧붙였는데 이 철저히 이제 검사를 할 것이다. 글로벌 이제 시민 중에 올바른 그런 시민인지를 잘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뭐 마약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또 검사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잘 검사를 해가지고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영주권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중국 부자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명 정도의 이제 부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한 100만 개의 이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뭐 기껏 해봤자 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그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는 그 골드 카드는 수천 명 정도, 뭐 많아봤자 한 수만 명, 뭐 100만 명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10만 명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만약에 돈이 진짜 많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해외에 기존에 이런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이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으면은 이중 과세를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미국에다가 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런 뭐 투자이민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골드 카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지금 생각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2기지 않습니까? 2기 첫 번째 캐비넷 미팅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내가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또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딱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일론 머스크 이렇게 또 오면서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뭐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일론 머스크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이 캐비넷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내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 빠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들만 꽂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맞장구 쳐주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말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정부 효율 부서 이렇게 또 그 이제 성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자화자찬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들어올 때 그 모자 이제 까만색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마가 뭐맥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까만색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오면서 이제 안에다가 티셔츠를 입었는데 테크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딱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내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뽑아가지고 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직책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직책이 다 있어. 그런데 일론 머스크만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그 사람이 이 내각 회의에 이렇게 또 참석이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속으로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이 응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나게 좀 이제 권위적인, 좀 이제 독재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여기 이제 내각 회의에서 미국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긴장감을, 위기감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미국은 이 정부 효율을 뭐 중요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연방 정부 이제 돈 쓰는 거 이렇게 또 줄이고 뭐 해고를 하고 뭐 계약권 막 파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정부랑 이렇게 또 계약하는 건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스페이스X나 뭐 그런 거, 뭐 스타링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연방 정부와 이제 계약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380억 달러의 연방 정부 계약권 지원금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정부 효율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그리고 계약권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약을 뭐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정작 지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그 오퍼튜니티를 이렇게 또 주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형평성이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그 기업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fail fast,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려면은 이제 빨리 실패를 하고 계속 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지금 미국 정부에 이렇게 또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도 운영을 하고 뭐 스페이스X도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또 쓰고 있었던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또 응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fail fast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실패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실행을 하는 거. 이거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 fail fast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 시도를 하고 많이 실패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지금 미 연방 정부에 지금 심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막 캔슬을 해버리고 뭐 계약건들을 다 캔슬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롭게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fail fast 할 것이다. 빠르게 실패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를 한 다음에 이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다시 그 실패를 뭐 정정하고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 이 거버먼트 일들이랑 그리고 기업의 일들이랑 확연히 다르다. 이 정부는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이렇게 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절대로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실리콘밸리 문화, fail fast라고 하는 이 문화를 연방 정부에다가 지금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지금 엄청난 효율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두고 이 연방 정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이다. 이 실패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이 진짜 막 돈이 없고 막 쓸 돈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이 없고 이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망해버린다. 바로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그 문화를 이 연방 정부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fail fast 문화 연방 정부에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이 실패를 딛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이스탄불에서 이 외교관들끼리 이렇게 또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만남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뭐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 외교를 다시 이제 정상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또 만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이번 또 이제 만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번 또 이제 첫 번째 만남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번 첫 번째 만남이나 요번 만남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희망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푸틴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이렇게 또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이 모스크바랑 이 관계를 다시 이제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유럽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나 이 유럽 이제 동맹국들은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빨리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멈춘다고 하면은 빨리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우리 유럽이 다 이렇게 또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히 생각을 해라 라고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 더 하이웨이죠. 그냥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는 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또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뭐 계속 이제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신뢰를 구축을 하는 것이 이제 먼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희망이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 천연 광물 이렇게 또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뭐 천연 광물 이렇게 또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우크라이나 천연 광물 이렇게 또 개발하는 건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좀 그러네. 뭐 어쨌든 미국하고 러시아랑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LA 연방 청사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어느 이제 남성이 이 아이스들한테 이 이민 단속국에 이렇게 또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체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이민 단속국 요원의 이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는 체포를 당하면서 막 이제 저항을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막 저항을 하다가 이게 들어갔나 봐요. 꿰물어가지고 손가락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다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거의 잘려가지고 피부가 막 찢겨지고 막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체포가 이렇게 또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이렇게 또 넘어갈 것인데 지금 이 연방 정부 요원을 이렇게 또 상해를 입힌 것이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또 물어뜯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실형을 이렇게 또 살게 된다고 하면은 최고 20년형에도 이렇게 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LA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민 단속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체포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LA에서 이렇게 또 체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LA에 또 한인타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인타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LA에 있는 이 한인 이 불체자 분들도 좀 이제 많은 위험에 이렇게 또 처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밑에 그 카탈리틱 컨버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매라고 하죠. 그 총매를 훔쳐가는 그런 이 절도 행위가 이렇게 또 많거든요. 특히 이제 프리우스 있지 않습니까? 프리우스의 그 총매, 이 카탈리틱 컨버터를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가면은 비싸게 이렇게 또 팔 수가 있다고 해요. 몇백 달러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매를 이렇게 또 자르는 데는 단 그 전기톱 있지 않습니까? 전기톱만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 총매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훔쳐가거든요. 많이 이렇게 또 훔쳐가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잉글우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X 그 근처에 있는 잉글우드에서 어느 한 자동차가 총매 이 카탈리틱 컨버터가 잘리는 그런 범죄 상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집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웃집 남성이 이거 훔쳐가지 마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카탈리틱 컨버터 이렇게 또 자르는 그 사람 말고 그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범죄자가 이 남성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 남성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역시 여기 이제 LA는 이제 이런 이제 강력 범죄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경찰 부르는 게 이제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카탈리틱 컨버터 그 도둑 막는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4만 2천 건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저번 주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만 2천 건이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26%가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많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이유는 이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자르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이제 실업자들 수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실업자들 수가 예상보다 이렇게 또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서서히 경기 둔화 계속 이렇게 또 되다가 경기 침체까지 이렇게 또 빠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4.6%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2001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좀 이제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람들이 지금 이 집을 사는 것을 좀 이제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더 신중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주택 공급은 계속 뭐 잘 되고 있다고요. 한 17% 정도가 이렇게 또 공급이 이렇게 또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뭐 전조 증상이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집값이 뭐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고요. 계속 이렇게 또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모기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모기지율이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저번 분기에 이 월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이 매출, 뭐 이익을 이렇게 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그런데 1분기 예상 총 매출이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출발을 하자마자 엔비디아 한 2% 정도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뭐 오락내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기대치가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도 조금 약간 실망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 젠슨 항원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딥시크에 대한 그런 뭐 리스크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딥시크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 AI 칩들을 이렇게 또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엔비디아 칩들은 계속 더 잘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인들이 5명 중에 1명은 둠 스펜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둠 스펜딩이라는 게 이렇게 또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나쁜데 인플레이션만 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관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 정책들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이제 3월 4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전체 시작을 하기 전에 빨리 뭐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나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쓸데없는 지출을 먼저 막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능력치보다 더 많은 지출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거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또 지출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유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능력도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스펜딩을 이렇게 또 늘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크레딧 카드 이제 회사들에서도 지금 이 미국인들의 한 20% 정도는
보면은 5명 중에 1명은 이 둠 스pen딩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경기는 나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전제품들이나 그리고 휴지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휴지를 너무 좋아해요. 휴지 같은 것들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샀다고요. 뭐 비상식품 같은 것들, 의약품들 같은 것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다가 관세를 뭐 지금 45%대까지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이제 수많은 이 약품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해요. 수입을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이 약품들의 가격도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들도 이제 막 많이 사놓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컴퓨팅 그 CPU를 이렇게 또 컴퓨팅 칩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를 한 뒤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일주일 뒤인 어제 또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에서 만든 퀀텀 컴퓨팅 칩 오셀롯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퀀텀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뭐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CPU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 아니면은 1로 계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은 그 CPU는 0 아니면은 1이 아니라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데 이 큐빗이라고 하는 것이 0이랑 1이 아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큐빗이라는 이 양자 컴퓨팅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보면은 1이 됐다가 안 보면은 0이었다가 0일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좀 새로우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제 양자 컴퓨팅이 조금씩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 양자 컴퓨팅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또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이렇게 또 양자 컴퓨팅 칩이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고 새로운 거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또 내놓고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이 아마 이제 가장 진보된 이 양자 컴퓨팅 그 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팅 칩 개발을 계속 늦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한 테슬라 매장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매장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이제 여성이 테슬라 매장에 화염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염병 던지고 그리고 막 낙서를 이렇게 떠면서 테슬라 차량들은 나치 차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 반달리즘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치 경례하고 지금 뭐 완전히 막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 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이렇게 또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량 오너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스티커 같은 거 뭐 유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산 것이다라는 이 스티커를 뒤에다 이렇게 또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테슬라 차량들의 이제 판매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계속 좀 이제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 테슬라한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바이빗이라고 하는 그 크립토 커런시 그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15억 달러 상당, 1.5 빌리언 달러 상당의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탈취해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두바이에 있는 이 바이빗이라고 하는 이 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이 해커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암호화폐들을 막 탈취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거 탈취 안 되는 거라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이 해킹에 취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82,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1.5 빌리언 달러, 15억 달러나 이렇게 또 훔쳐가가지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핵 개발하는데 쓰겠죠. 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해킹, 해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악영향만 계속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